매주 금요일 해외 선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물론이고 돈 버는 노하우까지 전해드릴 TV 해외 선물. 자, 어느덧 네 팀은 두 번째 트레이닝 미션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송 의원님, 그동안 어떤 미션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해외 선물의 개념을 알려라. 두 번째로 했었던 미션이 해외 선물의 거래 과정에 대해서 알려줘라. 네, 이렇게 두 가지 미션을 저희가 그동안 치러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개념도 배우고 거래 과정까지 배웠으니까 벌써 이제 실전 투자가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에 앞서서 거쳐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 있다고 하네요. 그 미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야말로 그 멘토와 멘티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과정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위원님은 이번 미션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실 계획이신지 좀 알려주세요. 멘티에게 트레이딩 노하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멘토는 트레이딩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이 멘토가 멘티에게 자기의 트레이딩 노하우를 자랑하는 거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멘토링이 뭐냐? 그것은 멘티가 배워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행 가능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 그것에 맞습니다. 관점을 두고 보신다고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투자 원칙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큰 이제 전략적인 부분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 멘토와 멘티 이 네 팀들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팀의 세 번째 미션 수행 과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팀은 김은혜 멘토, 윤성호 멘티 팀인데요. 실력파 멘토 김은혜 씨는 윤성호 멘티에게 어떤 노하우를 어떻게 전수를 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여성 분석가 김은혜.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네네. 한참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미리 늦게 끝나가지고. 1분 늦었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한 발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약간 남자로 보는 느낌? 저를. 많이 이렇게 좀 해봤는데,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 봤는데 좀. 보긴 보셨어요? 네? 보긴 보셨어요? 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긴 봤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당연히 봤죠, 그럼. 그럼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네네네.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기 빵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성호 씨가 맞추시면 네. 성호 씨가 드세요. 제가 산 건데 그냥 제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호 씨가 못 맞추시면 제가 먹을 거예요. 이걸 제가 샀다니까.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걸 제가 샀다니까.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도 땡불이 안 돼. 예? 싫어요. 이게 싫어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맞추면은 제가 먹는 걸로 하고 제가 문제를 못 맞춘다 그러면 은혜 씨가 먹는 걸로. 네, 제가 먹을게요. 그래 알겠어요. 빵 뺏어 먹으려고 막 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되었는데 이때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까요? 약세를 보였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GDP가 확정이 발표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였나 약세를 보였나, 달러가 강세를 보였나 약세를 보였나, 그거 물어보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 그렇죠. 전화가 온 것 같아서 전화가 온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달러는 했는데 이거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오. 그렇죠, 맞죠? 맞추셨어요. 맞추셨어요. GDP가 GDP가 좋게 나왔을까요? 나쁘게 나왔을까요?
찍었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뜸들인 게 있었어요.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맞췄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드세요. 네, 드세요. 강아지. 주위의 모두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세상은 갑자기 멈춰진 흑백 사진 같은데 여자는요 먹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불어져요. 왜냐면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이게 진짜 일리였어 네가 날 그럼 다음 퀴즈로 갈게요. 기다려요. 지금 먹고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내세요. 내보세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죠.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죠. 금리가 이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를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럼 채권 쪽에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채권을 안 사기 때문에 채권은 떨어지죠. 틀렸어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그 논리가 틀렸습니다. 그럼 놀릴 필요 없어. 그냥 맞으면 되지 뭐. 놀릴 필요 없어. 그냥 맞으면 되지 뭐. 안 돼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문제가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먹으면서 맞췄으니까 이유를 들어볼게요. 드세요. 왜요? 채권 금리는 이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잖아요. 이제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채권 가격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수익률을 할인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나누는 게 적어지니까 더 올라가게 되겠죠.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다음 문제 내보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무조건 달러화는 약세다. 그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 거야? 미국이죠, 미국. 이제 미국 해외 경제- 선물이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은 달러화는 시청자 퀴즈하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달러화는 약세일까요? 강세일까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달러화는 당연히 약세죠. 틀렸습니다. 드디어. 이걸 못 들었어요. 달러화는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안전자산 중에 하나예요. 이제 네. 안전자산 4대 천왕이라고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당연히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나라 경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니까. 네. 그 반면 달러화는 또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안전한 달러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약세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뭐지?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달러가 약세인 거예요? 강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약세인 면이 많은데 이제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거나 이제 경제 상황이 우려된다면은 그때는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건 약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건 약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약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무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무조건 달러화는 약세다. 그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정확히 얘기해야지. 그럼 무조건을 문제를 잘 들었어요. 그럼 문제를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무조건 달러화는 약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됐고 제가 하나 먹을게요. 아니 이거 지금 맞춘 건데 이거. 아닌데. 맞췄어요. 맞춘 거 아니에요, PD님? 맞춘 거예요. 맞췄잖아요. 맞췄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거기로 피디님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어려운 문제를 내도 어떻게든 요리조리 잘 맞추시더라고요. 문제 내세요. 아주 쉬운 건데. 선물은 도박이다.
선물은 도박이다. 왜 그래요? 아니다. 왜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도박이 아니야. 선물은 도박이 아니다. 이건 아니 선물은 도박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걸 해야지. 아니 안 먹기 싫어도 작정을 했구만 아주. 먹기 싫어도 작정을 했구만 아주 그냥.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하세요 그럼. 사랑을 죽일 만큼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그 치즈 들어간 빵. 그 치즈 들어간 빵. 속지는 않아. 선물은 도박이 아니죠. 왜요? 도박은 카지노가 도박인 거예요. 선물은? 선물은 왜 아니냐면은 안전하게 이렇게 딱 손실을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박이 아니거든요. 맞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도박 같은 건 뭐 확률 싸움이잖아요. 이제 오를까 내릴까 싸움인데 그렇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안 한다면은 누가 볼 땐 이렇게 위아래만 맞추는 도박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물은 도박이 아닌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좀 근데 다이어트 해야 안 해요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좀 드릴게요. 하죠. 그거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안 먹어요, 안 먹어. 쉽지가 않아서 안 먹어, 안 먹어. 요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 안 먹어, 안 먹어. 요 정도 좀 드릴게요. 다음 문제. 좀 드릴게요. 괜찮아. 자존심. 네, 이거 어려운 거 낼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안 먹어요 진짜? 알겠어요. 근데 씨는 약간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유혹이 강했습니다. 다음 문제. 오펙에서 산유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유가는 상승한다. 봐봐요. 제가 이거 예를 들어 정확히 얘기할게요. 중동이랑 미국이랑 같이 기름이 나요. 그렇죠? 근데 그 중동에서 기름을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요.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기름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기름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죠. 산유량을 증가하면은 당연히 떨어지죠.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뭘 어떻게 먹어? 그만 먹을래 이거 죄송한데 이거 어디로 나가자.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어? 다 맞췄어요. 96입니다. 김은혜, 윤성호 퀴즈를 통해 해외 선물에 쉽게 접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법. 자, 사실 지난주에 김은혜 멘토가 상당히 화가 났었거든요. 이번 미션에서는 빵과 퀴즈로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호 멘티가 의외로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퀴즈의 내용 중 몇 가지만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미국의 GDP 발표 이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정답은 X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 위원님께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이다, 또 그 나라 통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국가 이외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선호를 갖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GDP라고 하는 게 경제 상황인 거고 A라는 국가의 GDP가 좋으면 그 나라 국가의 자산을 사고 싶어 하겠죠. 주식도 사고 싶어 하고 뭐 채권도 사고 싶어 하고 그 나라 돈도 사고 싶어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GDP 또 어떤 경제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좋으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 나쁘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눈에 띄는 퀴즈가 하나 있었죠. 그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물은 도박이다. 도박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하는 걸까요? 글쎄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도박하고 투자 개념에서 아까 김은혜 멘토와 그 윤성호 멘티가 이야기할 때 확률 이야기를 했는데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박을 할 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다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도박은 결국에는 51%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49%를 딸 가능성이 있다면 기대값은 이게 0보다 작은 거죠. 네네. 내가 잃을 줄 알고 참여하는 게임 대신에 아주 희박하게 내가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값으로. 그렇죠. 근데 기대값의 합은 0보다 작은 거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하고 투자는 내가 수익이 날 가능성, 기대값이 0보다 큰 행위를 하는 거죠.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학적으로는 기대값이 0보다 작은 것은 도박, 기대값이 0보다 큰 것은 투자. 당연히 선물 거래는 도박이 아닌 거죠. 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퀴즈가 아니었나 싶은데 김은혜 멘토가 윤성호 멘티에게 정말 맞춤형 트레이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팀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팀은 박노주 멘토, 홍성동 멘티 팀입니다. 박노주 멘토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모범 학생으로 거듭났던 홍성동 멘티인데요. 실전 매매를 앞두고 모의 투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급습해 보겠습니다. 잠실 노아의 기적 박노주. 어차피 이 월물이 아니고 밑에 월물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변동성이 없어요. 자, 일단 앉아요. 자, 일단 앉아요. 노트북을 줄 테니까 주문창 띄워놓고요. 모의투자로 그쪽 메모장에다 적어놓고 일단은 내가 지금 일단 리딩 진입 신호 주면 같이 들어가고요. 뭐 그냥 슬렁슬렁하면 안 돼요. 실전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잠실로 합니다. 자, 본인 그 컴퓨터 스피커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 골드, 와, 굉장히 크게 하락했네요. 장난이 아닌데, 지금. 완전히 공 크기가 거의 이평선 62평까지 내려왔네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오일도 크게 하락했고, S&P는 적정선에 지금 쌍바닥선까지 내려왔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유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은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골드 한번 매수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골드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갔죠? 자, 지금 현재 유로랑 오일 더 떨어지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패턴상으로 지금 V자로 지금 전부 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죠? 골드. 그 다음 유로도 지금 현재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더 올라왔어요. 1.0908 그 위로 지금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V자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좀 눌렸다가 한 파동 더 가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단시간에 한 몇 분만 해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금일 지표 발표 일단은 확인을 아마 해볼 텐데 아마 화요일 날 나오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금일 일단은 9시 반에 내구재 주문 뭐 일단 지표 발표 있었고요. 그리고 10시에 지금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게 있고요. S&P CS 주택가격지수, 그죠?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나오는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원래 화요일 날은 지표 발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10시 45분 PMI 지표 있고 11시에 나오는 게 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신규 주택 판매 지표 발표랑 소비자 신뢰 지수 11시. 요게 이제 오늘 일단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걸 말했는지 저도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죠. 채찍질을 해야 되겠네. 자, 일단 계속 관망하다가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매도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매도 신호에 의해서 지금 일단 진입해서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 내기에는 이제 기대 가격이 너무 짧죠. 이제 서서히 우리가 매수를 좀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대신 뭔가 확실한 게 올라온 게 있어야 되겠죠. 보세요, 지금 골드 6월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8월물 뭐 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차라리 지금은 이제 그 유로나 오일을 좀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실수를 완전하게 제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뭐 일단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박노주, 홍성동 모의 투자를 통해 실전 거래 감각을 기를 수 있게 교육. 자, 우리 박노주 멘토가 방송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성동 멘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저런 모습은 이제 처음 보는데요. 네네. 박노주 멘토가 자기의 매매하고 자기가 보는 시장을 방송을 통해서 월물별 그리고 가격 변동이나 그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실제 있었어. 매매 거래를 실제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있었고 홍성동 멘티는 상당히 좀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실전 거래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거니까 저렇게 좀 당황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박노주 멘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테크니컬 지표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화요일에서 뭐 이제 금요일 날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은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미국 시장의 고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금요일 날까지는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리고 화요일 날 얘기했었던 것 중에 케이스 슐러 지수, 그러니까 뭐 S&P 케이스 슐러 지수라는 주택 관련 지표라는 얘기를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미국과 상관없어요. 예.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주택 가격 하락한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냥 집이 한 채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무리해서 돈을 빌려서 주택을 막 산 거예요. 그때 아마 그 공소영 씨가 미국에 계셨으면 한 아파트 한 10채쯤 사셨을 거예요. 아파트 한 10채쯤 사셨을 거예요. 아닐 텐데요. 아닐 텐데요. 그렇게 무리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과연 주택 지표,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바닥이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 있는 지표였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지표가 고용 지표보다는 좀 덜 중요한 지표지만 박노주 멘토도 계속 언급하면서 그리고 차트와 함께 같이 매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발표되는 지표들에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홍성동 멘티가 이제 모의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과연 모의 투자이긴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조를 한번 만나봐야 할 텐데요. 진짜 사나이들의 윈윈 전략이 돋보이는 임민호 감명근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차티스트에 가까웠던 감명근 멘티가 정반대의 매매 스타일을 가진 임민호 멘토를 잘 따를 수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가 하락의 시작과 끝을 예측한 임민호.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한테 과제 아닌 과제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영어 외국 사이트도 들어가서 한 번씩 보고 경제지표 발표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임이 있나 살펴보다 보니까 새벽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일어나서 좀 비몽사몽인 것도 있고. 정신이 그렇게 맑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나요? 정신이 그렇게 맑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나요? 좀
좀 일찍 자야죠. 좀 일찍 자야죠. 아, 일찍. 저번 주에 달러 강세 언급을 했는데 예, 그렇죠. 예. 달러가 강세로 좀 가고 있는 국면이라 그리고 또 유로화도 저 보니까 이게 많이 좀 안 좋다가 많이 예, 요새 좀 살짝 빠졌죠. 반등이 예, 나왔는데 전체적인 시각은 우리가 이제 달러 강세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변동폭이 크니까 적절히 진입과 청산을 좀 잘 해야겠다. 항상 맞지는 않죠. 예측을 하고 틀릴 경우에는 바로 후퇴를 해요.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이제 잘 안 되고요. 그런 달러 강세를 생각하고 저희가 만약 이제 상품을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역외관계인 뭐 금을 또 금도 투자를 괜찮죠. 집중을 해볼 수도 있고 네. 뭐 또 유로화 쪽도 봐도 좀 유망할까요? 네. 금도 괜찮고 유로도 괜찮고요. 예. 또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유로가 떨어지면 달러가 강세니까 예. 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금이 보면 약간 우직한 좀 이런 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유로가 막 떨어지는데 그러면 달러 올라가서 금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막 버티거든요. 근데 그래도 걔는 언젠간 가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연준에서 이제 좀 달러 강세적인 이런 발언하는 총재들이 나오면 유로는 또 안 움직이는데 금이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금 같은 게 분모가 이제 달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달러하고는 역에 이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이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오펙에서도 또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이제 메이저 헤지펀드 쪽에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쿼터를 좀 올릴 수도 있다. 그럼 좀 아무래도 오일에도 좀 네. 집중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런 뉴스가 많이 일단 오고 가고 네. 하니까. 그리고 하나 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란 쪽에서 네. 핵 협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미뤄진다라는 좀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힙소라 그래서 뭐 가짜 움직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뉴스도 가짜들이 많아서 구분해야 되고요. 오버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짜 따져야 될 요소도 많고 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또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게 또 다음 주에 촬영을 할 때도 되게 제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도 드네요. 그 이제 이벤트가 강력하게 나오면 기술적 분석보다는 그 네. 힘이 더 강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 나타날 때마다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언어적인 장벽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지표와 연관성도 많이 느꼈고요. 차트만 본다고 해선물 투자를 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라서 글로벌 시황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화요일쯤 돼야 뭐 나오니까 그리스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스 문제가 사실 투자자한테 어려운 이유가 이 경제적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로존의 최대 수혜자가 독일이거든요. 그리스도 그걸 잘 알고 그리스가 만약에 나가버리고 또 그리스가 또 러시아 쪽에 붙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선 부동항을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항을 그리스를 통해서 가지게 되면 유로한테 군사적 위협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다 망해가는 나라인데 그 협상을 좀 잘하는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해외 선물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도 알아야 되지만 국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인내력 강하신 분들이 잘해요.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실전에 네. 들어가는데 뭐 유가도 이슈가 있고 유로화도 그렇고 많은 상품 중에 과연 어떤 상품을 거래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할까요? 저희는 일단 세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로, 원유, 금 이 정도에. 미국 선물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요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수익 낼 수 있는 게 적지 않을까. 변동성이 큰 거는 결국 원유, 뭐 금 이거니까요. 유로는 좀 더 작긴 하지만 뭐. 또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300개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이 좋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막 오르다 보면은 숏 커버링 현상이 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숏을 쳤던 이제 매도를 했던 그러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튀면서 올라가는 걸 보시면은 이게 숏 커버링 애들이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럼 더 좋거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뭐 상승인데 거래량이 실리면 뭐 그 방향 추세가 강화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변덕스러운 좀 이런 사람이고, 금은 좀 우직한데 한 번 갈 때 크게 가고, 유로는 좀 이렇게 기가 얇은 사람이에요. 뭐 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갔다가 예, 그러네요. 이렇게 예, 갔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의인화해가지고 좀 보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토님 아까 오전에 예. 그 중국 관련 그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예, 제가 A50 그 선물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한번 쳐다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잔잔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시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쪽에도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면 어떨까요? A50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제 A50이 네. 저는 투자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제가 추세 추종을 했었거든요. 사실 A50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추세에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 떨어뜨리면 얼마든지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도 나고 막 플러스 5%도 나고, 그래서 이게 조금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끌리시면 하시죠. 낮에 할 수 있는 A50 상품이 있거든요. 잘 활용을 해본다면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종목도 정했고, 저희는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단계로 저기 임민호 감명근 주력 종목의 의인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교육. 네, 임민호 멘토와 감명근 멘티 역시나 비교적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 위원님께서 달러와 금 그리고 유로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중요한 게 이 현재의 금융시장은 FX, 특히 달러가 아주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자산들이 달러화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이나 또 원유 이런 부분들도 다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달러를 중심으로 금이나 유로는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관계고요. 항상 기본이 있으면 응용이 또 있겠죠. 뭐 어떤 응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금에만 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겠죠. 달러와 관계없이 금에만 영향을 주는 거. 어떤 게 달러와 있을까요? 관계없이 금에만 영향을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느냐 파느냐. 또 이제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수요. 예. 또는 뭐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우리 금 팔겠다 하는 뉴스들이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유로는 하나 이제 이해하시죠? 유럽.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뭘까요? 뭐죠? 뭐예요? 그리스. 아, 그리스. 몇 년간 우리 주위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영향을 안 주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그리스죠.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리스 문제가 타결이 됐다 안 됐다, 타결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부채 상환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못 하겠다, 뭐 긴축 구축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유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달러, 금, 유로를 국한해서 보자면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유로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아하,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유로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분명히 또 예외는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유로, 원유, 금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략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민호 멘토가 변동성과 유동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세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유로는 통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은 원자재 귀금속, 네. 그리고 유가는 에너지. 이렇게 품목별로 특징 있는 품목들을 고르신 것 같고요. 좀 위험한 점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세 가지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집중 투자를 갈 것이냐. 근데 어떤 특성상 그러니까 뭐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도 유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렇게 변덕이 심한 변덕이 죽을 듯 한다 뭐 이렇게 작은 변동이 아니라 변덕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배신을 해버린다든지 포지션상으로 그러니까 가격상으로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임민호 멘토 같은 경우에는 그 터닝 포인트 왜 변심을 하게 되고 왜
변덕스러운 일을 하는지를 잡아서 그쪽에 집중할 가능성도 좀 보여요. 그럴 경우에 이제 판단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날 수 나는데 있지만 그 반대의 예. 경우에는 위험성도 클 그럴 수가 수 있죠. 있겠네요. 예. 일단 세부 전략을 어떻게 또 잘 짜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명금 멘티가 원하는 종목도 언급이 됐는데 저는 예. 처음 들어본 그 단어였습니다. A50? 예. A50? 예. 어떤 종목인가요? 이건 중국 주가 지수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후강통, 뭐 선강통 이런 얘기해서 이제 중국 주식은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선물 시장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품 시장, 상품 선물 시장도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주가 지수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A50이라는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중국 본토에서는 뭐 CSI 300 지수라든지 뭐 다른 지수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지수이고요. 대표적인 50 종목으로 만든 중국 주가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앞으로의 투자 방향까지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하러 두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과연 이 두 분이 간 곳은 어디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트레이더를 꿈꾸는 임민호 멘토와 그에 못지않은 야망을 품은 감명금 멘티 두 사람의 본격적인 전투 준비 과정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 만나볼까요? 허재강, 홍승희 팀인데요. 방송 초반에는 그 허재강 멘토가 홍승희 멘티의 기에 상당히 눌린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점 전문가다운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허재강 멘토는 상당히 이 멘티에게 좀 쉽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꼭 어떤 그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만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많이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재강 멘토를 보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이번 주는 홍승희 멘티를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있을지 만나봐야 할 텐데요. 허재강 멘토는 이번 미션을 통해서 똑똑하게 돈 벌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객관적 지표를 신뢰하는 허재강. 이건 뭐야? 열리는 거야? 수납장인 것 같은데. 우와! 어머, 너무 좋다, 이거. 드레스하게 하기에도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꿈이 오는 행복한 주부의 그런 컨셉으로 나와. 아니야, 너무 좋아. 여기 봐봐, 이런 거. 형님은 뭐 이런 주방 가지시면 뭐 요리 사실 의향은 있으세요? 요리 잘해요, 나. 요리 잘해요.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호를 빼놨어, 지금. 재테크를 하고 싶게끔 그런 투자 심리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외부인 장소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집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드는데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분의 자금이 생긴다면은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일단 나이가 있으니까 노후대책이니까 어쨌든 재테크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보러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형님한테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빨리 이렇게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죠. 너무 좋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 저도 또 더 막 흥이 돋고 믿음이 가고 정말 신처럼 보이네요. 그냥 저는 지금 멘토님을 믿고는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거래를 하기 앞서서 목표를 먼저 세우고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목표가 없이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어느 정도를 벌어야겠다라는 기준도 없어지고 그냥 좀 더 많이 욕심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도 그거를 항상 마음에 염두를 하고 있고 근데 물론 보면 눈이 돌겠죠. 근데 좋았죠. 그냥 좋았죠. 네, 확실히 좀 투자 의지가 좀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마음을 일단은 굉장히 억누르고 열심히 따라갈 거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진짜 마음을 많이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제까지는 어떤 게 해외 선물이고 뭐가 해외 선물은 뭐가 있고 또 어떻게 거래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다면은 이제는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을 읽으면 자리가 보인다입니다. 자, 대다수의 회원분들이 너무 차트쟁이가 되시려고 하시죠. 그냥 사람 움직이는 장을 그 차트로 막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서 진입할지 어디서 청산할지 순전히 차트에 의지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분들 중 대다수가 손실이에요. 정말 진실로 차트로만 수익 내시는 분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님께 드릴 수 있는 제 가장 큰 충고는 바로 시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고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쉽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5분만 컴퓨터를 봐도 어떻게 시장의 그날의 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는 방법과 알기 쉽게 경제 시황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드렸고요. 시장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 그날 하루의 움직임이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황으로 그날 뷰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시황으로 뷰를 읽는 것은 경제지표라는 정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제지표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경제지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고용지표가 될 수도 있고 제조업 부분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해가지고 각 분야의 경제 상황을 포함한 그 분석한 수치인데 차트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지표가 정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좀 놀랐어요. 각 경제지표마다 의미하는 것이 조금씩 틀려요. 하지만 모든 수치들은 하나로 연결돼요. 결국에는 하나의 경제 상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해외 선물이잖아요. 그럼 외국의 그 경제 지표가 반영되는 거죠? 미국의 경제지표와 그리고 유럽의 경제지표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표가 계속 뭐 뉴스처럼 그렇게 바가 이렇게 뜨나요? 아니면 제가 계속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지표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발표가 돼요, 무조건. 그날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뭐 그날 확인하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매일매일 나와요? 뉴스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비농업부 고용자 변동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그 지표는 저희가 봐야 될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라는 거는 그 전달에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구가 고용이 됐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고용 상황에 대한 지표는 가장 중요해요. 고용 창출이 늘어나야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월급을 받는 돈으로 또 그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는 그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자 지표라든지 혹은 뭐 주택 시장 동향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 부동산 우리 항상 물가 그러잖아요. 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하는데 이 물가라는 것은 꾸준히 상승을 해야 그 경제를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한은이라 그러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데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통화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그 경제 향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지표가 고용 지표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입니다. 미국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우리 경제 상황에 잘 맞는 수치가 2%예요. 그러면은 그 지표들이 영어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많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지만 형님 영어 하세요? 아니 못하죠. 우리 대다수의 분들이 못해요. 그래서 그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이트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한국말로 번역된 거만 읽으면 돼요. 일단은 한글된 걸 무조건 봐야 되죠. 그러면 그 갭이 있으면 딱 신호를 받았을 때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죠. 예측은 위험하진 않아요? 예측은 위험하진 않아요? 예측은 위험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절을 걸라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입문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로 나타낸 통계치를 그냥 그대로 형님께 주십시오 드릴 거예요. 하지만 자기 주관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죠. 네, 가령 오늘의 뷰를 읽는다든지 어떻게 경제지표를 읽어가지고 아 오늘은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이런 예상은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틀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한 반복하시는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지루했으나 뭐 그게 또 어쨌든 제가 주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냥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허재강, 홍승희.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위해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동기부여. 자, 허재강, 홍승희 팀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그 허재강 멘토가 끊임없이 홍승희 멘티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허재강 멘토는 홍승희 멘티 눈높이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마트에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홍승희 멘티가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서 나도 수익을 좀 내보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이 되는 그 핵심 펀더멘탈을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은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 흐름이 지나가서 고용 지표가 나올 때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고용 지표다. 그럼 고용 지표가 결정이 되고 나서 다른 지표들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 거다. 네. 뭐 이런 테마, 이슈가 되고 있는 펀더멘탈의 중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잡고 그 중심거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예상에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면 손절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시장을 읽는 방법을 중심을 잡고 있고 그래서 예상을 해서 내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부합되는 흐름이 갔을 때는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매매를 했다가 반대 방향이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는 시장을 읽는 내 뷰에 맞지 않는 반응이 온다면 그때는 뭐 매매를 안 하는 그것도 전략인 거죠. 사실 우리 송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시장을 읽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초보한테는 옆에서 허재강 멘토의 계속되는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티의 구체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허재강 멘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이번 미션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각 멘토들만의 매매 스타일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트레이닝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세 번째 미션의 순위가 또 결정이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찜했던 팁이 있으시다면 TV 해외 선물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주소로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간편하게 배우는 해외 선물 빨간 노트. 해외 선물은 기대값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다.
달러와 유로, 금의 상관관계.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유로는 반대 방향.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 지표는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